이강인이 주말 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앙 5라운드에서 스타드 랭스와 맞대결을 치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빠지며 전력에 이탈이 생긴 PSG. 하지만 주앙 네베스와 데지레 두의 등을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가면서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PSG는 리그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으며 16득점 3실점이라는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드 랭스도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7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 팬들의 관심은 이강인의 선발 출전 여부인데요. 현지에선 이강인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 파리지앵은 이강인과 두에는 랭스전에서 선발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PSG의 핵심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르 아브르와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나선 그는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올 시즌 리그앙 1호 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개막전 득점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한 이강인. 몽펠리에와의 2라운드에서도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몽펠리에전에서는 후반전 교체로 출전했고 후반 막바지 팀의 6번째 득점을 기록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강인의 강력한 슈팅에 상대 골키퍼는 다이빙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강인. 이어진 릴전에선 교체로 출전했지만 A매치 휴식기 이후인 브레스트전에선 선발로 나와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엄청난 경기력으로 매 경기 극찬을 받고 있는 이강인. 지난 지로나와의 유럽 대항전 경기에서도 교체로 출전해 30분가량을 소화했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30분 남짓한 시간에도 키패스만 3회를 기록했으며 이에 많은 팬과 관계자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사용하지 않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지로나전에서 체력을 보충한 이강인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선발 출전이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랭스와 통산 2경기를 치렀지만 아직 공격 포인트가 없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대해도 좋을 듯한데요. PSG 소식을 전하는 파리노밋은 1일 이강인이 2024년 8월 PSG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이강인의 뒤로는 주앙 네베스, 바르콜라, 브래들리, 윌리안 파초가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팬페이지는 무려 74만 명이 팔로우를 하고 있을 정도로 PSG 팬들에게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엔리케 감독은 계속해서 로테이션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4라운드 브레스트를 상대로는 선발로 경기에 나서며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수행하며 새로운 롤을 부여받았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을 향한 엔리케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엔리케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서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잘하고 있는 이강인을 선발로 중용하지 않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실제 이강인은 경기에 나설 때마다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한 번은 선발 한 번은 교체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엔리케 감독은 이것은 선수들이 모두 높은 수준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내 직업은 불공평한 일을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다. 지로나전에는 16명의 선수가 그날 보여준 것만으로도 선발로 뛸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11명만이 뛸 수 있다. 나는 이번 시즌 내내 불공평할 것이다라며 모든 선수를 선발로 내세울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그들 중 많은 선수들에게 정말로 불공평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모두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갖는 유일한 요구사항이다. 이것이 추하든 아름답든 이것이 PSG 감독이 하는 일이다. 나는 가능한 최선의 방식으로 하길 바란다. 지난 경기에서 4명에서 5명의 선수들이 불공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내가 오기 전에 클럽과 계약을 했었다. 나는 그를 라리가에서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특별한 선수고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는 미드필더와 공격수로 뛸 수 있다. 우리 팀의 경기 방식에 잘 맞고 공을 가지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영리하다.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고 매우 다재다능하며 신체적으로 강하고 기술적으로 훌륭하다. 그가 있어 매우 기쁘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 쓴 한국 축구 대표팀 주민규가 막내급 이강인과의 과거 일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 도중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